자, 이렇게 저는 다니면서 이렇게 귀한 약초나 또 산속에 이렇게 양지 바른 곳에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 곳에 혼자서도 자기의 모든 역할을 다하고 있는 이런 약초나 꽃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래서 정말 귀한 손님을 만난 듯이 우리가 찔레 열매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찔레 열매는 영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예쁜 열매가 벌써 가을 햇살을 받고 아주 빨갛게 이렇게 연걸었어요. 아직 덜 익은 여기 찔레도 열매도 있고 잘 익은 열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 이 가시가 작은 가시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래서 찔레를 만나시면 서천만 가도 아주 작은 열매가 단단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 열매를 만나서 저는 정말 한 주먹만 따서 만드는 것만 보여드리고 많이 있지만 저는 한 주먹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영실 차 만드는 거 또 보여드릴게요. 빨간 것만 따야 되는 거예요? 네, 익은 것만 따시면 되는 거예요. 따보시죠. 네. 이렇게 지금 따온 우리 찔레 열매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이렇게 손질을 했습니다. 몇 번을 씻었어요. 이렇게 낙엽이라든지 이물질이 묻어서 오기 때문에 사이사이 묻어 있어서 몇 번을 땄습니다. 찔레 옆에 또 이렇게 예쁜 잘 익은 엽귀가 붉은 엽기가 이렇게 알을 토실토실하게 달고 있었어요. 이삭처럼 달고. 그래서 붉은 엽기도 이삭 엽기도 있고 일반 엽기도 있는데, 이제 알이 지금 연걸어서 지금 푸른색도 있지만 이렇게 아주 붉은색이 있어서 제가 엽기도 우리가 차 만드는 거 올렸어요. 그때는 흰색 엽기를 올렸는데 이번엔 붉은색 엽기가 있어서 했는데, 엽기도 차 만드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한 번 더 보시고, 지금 엽기가 들판이나 산이나 양지 바른 곳에 아주 잘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씨가 연걸기 전에 지금 따서 만드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찔레꽃의 이제 결실입니다. 찔레꽃의 결실인 이 열매를 우리는 석산호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영실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번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실자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찔레는 우리나라 장미는 찔레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장미들이 있어서 색도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다른 나라 이제 장미는 우리가 쓰면 로얄티를 다 줘야 합니다. 그 원조가 찔레 장미에서 모든 교잡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 지금 나오는 다양한 장미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찔레 장미는 향이 너무나 좋은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꽃은 꽃대로 효능이 다르고 열매는 열매대로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은 심신 안정이라든지 에스트로겐이 많아서 소화, 두통 이런 데 좋고, 또 열매는 열매대로 이노작용이 뛰어나고 방광이라든지 아주 뛰어납니다. 또 뿌리는 뿌리대로 산후통에 아주 좋은 찔레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관절염에도 좋고 산후통이라든지 이런 데 아주 약성이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쁜 이 우리 찔레를 열매만 이렇게 다 따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줄기대로 예쁘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열매만 따서 이렇게 한번 다 해볼게요. 초록색도 해도 되나요? 네, 이거 지금 익어가는 무릎에 따서 그늘에 말려서 우리가 또
차를 만들기도 하고 술을 담기도 하고 또 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산에는 지금 겨울에 먹을 그 새들을 위해서 아주 새들이 눈에 잘 띄도록 이렇게 뭐 광택이 나면서 새가 먹기 좋은 크기로 이만큼 자라는데,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번식을 위한 겁니다. 꽃 피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종족 번식을 위한 과정인 거죠. 그래서 새가 여기 와서 딱 먹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멀리 퍼뜨려 주기 위해서 지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차는 차대로 효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실은 우리가 차로 만드는 한 과정에도 열매는 열매대로 차가 된다는 거를 이제 오늘 차를 만들어 보는 과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열매 끝에 꽃이 이제 뭐 아직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다 모두 다 따내어 주세요. 깨끗이 씻어서. 자, 이렇게 손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손질을 해서 이렇게 깨끗이 손질한 찔레꽃 열매예요. 자, 찔레꽃이 진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수확을 합니다. 꽃차를 할 때는 꽃을 많이 따면 열매의 결실을 못 맺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꽃차를 딸 때 우리가 군락을 만났을 때 다음 종족 번식을 위해서 전부 다 따오시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저도 야외에서 따는 거는 꼭 쓸 수 있는 만큼 이 한 주먹만 이렇게 따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손질해서 씻어서 이렇게 하나씩 열매를 다 딴 이 열매를 저는 이렇게 팬 위에다 두고 이렇게 건조를 할 겁니다. 말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연 건조를 해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말리는 방법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열을 가해서 이렇게 말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 건조보다는 열이 닿았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약재로 쓰는데 그 효능이 훨씬 좋다는 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조를 해서 이렇게 차를 만들 거예요. 이거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놔두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채반을 하나 더 덮을 거예요. 채반을 하나 더. 그래서 하나를 더 덮어서 우리가 하루 저녁을 그냥 두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걸 다 말려서 한 2, 3일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2, 3일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 덕금을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채반을 빼고 직화로 바로 남아있는 잔열에서 이 마무리를 하고, 수분이 있나 없나 또 체크를 하시고 향매김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차가 되는 건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꽃차도 마찬가지로 꽃차는 우리가 다른 차를 만들 때는 어떤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또 뭐 색도 원래의 색과 완전히 다른 색이 되지만, 꽃차는 본래 가지고 있는 모양 그대로를 살려서 맛과 향이나 색을 그대로 살리는 꽃차만이 제달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다른 블렌딩을 한 거나 홍차나 이렇게 또 그 본래 꽃차의 색을 따라오지는 못해요. 꽃이 가지고 있는 색깔 그대로를 우리가 살려서 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형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태도 뭐 갈거나 부수거나 뭐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는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모양을 최대한 살려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열도 가두고 향이나 맛도 가두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 놓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일 낮은 온도에서 조금만 더 높여서 1도로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 제일 낮은 온도에서 이렇게 덮어 놓을게요. 자, 저는 오늘 가을이 와서 빨간 열매가 너무 예뻐서 자, 이렇게 술을 담궈 봤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술을 담궈 봤어요.
안에 영실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색이 이렇게 해서 영실을 넣고 계피를 넣고 또 원기 회복에 좋은 황기를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찔레장미 열매인 영실 주를 담았습니다. 자, 여기는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하고 안에 넣어주시고 술만 부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색깔도 약간 이 오렌지색으로 나중에는 우러날 거예요. 한 6개월쯤 지난 뒤에 드시면 되는데 또 모르실까봐 제가 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료들을 넣고 또 아래에는 이렇게 계피도 넣고 이렇게 계피를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그냥 이게 우리 당금주 황기예요. 황기도 저희는 다 덕금을 한 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잠길 정도로 부으시고 이만큼 부으시고 뚜껑을 닫아주고 저는 이거 밀봉이 잘 되기 때문에 덮어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못 드시는 분한테는 이렇게 작은 영실주 먹는 것보다 병도 예쁘고 색도 예뻐서 더 예쁘겠죠. 위에 이렇게 뭐 장식도 해서 선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영실주 담궈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건 또 차는 또 이대로 둬서 되는 동안에 차 되는 동안에 이렇게 또 만들어-봤어요. 자, 이제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어제 팬에 채반에 올려서 수분을 완전히 건조한 뒤에 이렇게 팬에 올려놓고 팬에서 이렇게 덕금을 계속합니다. 덕금과 식힘을 계속해서 수분이 완전히 없었을 때까지 몇 차례 이제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반복을 했더니 이제 수분이 없는 차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 찔레 열매는 여기 하나에 꽃 하나 찔레꽃이 달리는데 달린 뒤에 여기 맺은 열매는 영실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씨앗은 다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실자 해서 우리는 영실차를 이제 오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찔레는 우리가 그 꽃으로도 심신안정, 피로회복 뭐 여러 가지 좋지만 열매는 열매대로 생리불성, 그 월경통, 또 신장 이런데 뭐 여러 군데 많이 좋지만 수면 부족, 심신안정이라든지 또 수면 장애가 있을 때도 이 영실차를 먹으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사포닌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 한약 제로도 많이 써는 이제 약차예요.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뭐 약을 만드는 건 아니고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뭐 약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고 하지만 저는 뭐 약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차를 만드는 거라 안전한 식약청에 등록된 식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약용식물 뭐 식품으로 건접을 해서 우리는 가볍게 차를 마십니다. 마시면은 효능도 있고 또 일반 차보다 건강차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한 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차를 오늘은 이렇게 다기를 바꿔봤습니다. 한방차이기 때문에 유리잔에보다 이렇게 다기에 하면 훨씬 무게감도 있고 분위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 이거는 오늘 저는 이렇게 우려서 마실 텐데요. 집에서 하실 때는 끓는 물에 드실 만큼 이거를 드실 만큼 넣고 한 10분 정도 끓여 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고 어제 만든 우리가 만든 이렇게 영실을 주를 담궜습니다. 이건 한 6개월 지나서 드시면 되는데 이게 하루 지나면서 많이 우러났어요. 색이. 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어제 우리가 씻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다시 깨끗이 세차를 하고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이 세차를 하고
펄펄 끓는 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매나 껍질이나 줄기나 뿌리는 우림을 할 때는 물이 아주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도 잘 안 우러나기 때문에 끓는 물에서 5분 내지 10분 정도 끓여서 계속 차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뜨거울 때 우리는 뚜껑을 덮어놓고 열매이기 때문에 오늘은 3분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열매는 빨리 우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림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포닌과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은 영실, 찔레, 이 한 송이 한 송이에 다 찔레꽃이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성 생리통에나 또 월경과다 이렇게 좋은 자궁에 좋은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차로 만들어 드시면 되겠어요. 그 가정에서 드실 때는 이걸 보리차 넣거나 이런 데다가 몇 알씩 녹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끓여 먹으면 되는 겁니까? 한방차는 보리차와 잘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차로 혹시 다른 걸 넣는다면 감초나 계피를 넣어서 같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끓을 때 우리는 법제를 다 했기 때문에 다리거나 한약을 다리듯이 오래 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끓는 물에 5분 내지 10분만 해도 이 모든 법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잘 우러나기 때문에 그냥 뜨거운 물에 우러나기에는 너무 껍질이 딱딱해서 끓는 물에 우리가 다리지 않고 끓는 물에 우려서 먹듯이 그냥 드시면 되겠어요.